하지만 이 실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아무래도 흉터 조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얼굴 전체를 이렇게 열어서 씻어내고 청소를 다 했는데 나중에 또 연다. 주변의 조직들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때 이걸 억지로 잡아 뜯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손상돼서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당겨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지난달 화제가 되었던 프로그램 꼬꼬무 선풍기 아줌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다시 조명되었는데요. 성형외과 의사인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의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나는 공업용 실리콘 안 넣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들을 보시면은 내 얼굴 속 과연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질 겁니다. 상담실에 들어오는 환자분들께 전에 얼굴에 뭐 해보신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수술은 안 했고 그냥 간단하게 필러나 실 몇 개 넣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막상 수술실에서 피부를 열어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 뭘로 보이시나요? 10년, 20년 전에 넣었던 녹지 않는 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이물질 덩어리들입니다. 이런 이물질들은 피부 안에서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면서 얼굴은 더 처지게 만들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를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형물입니다. 녹지 않는 보형물은 흡수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냥 제거하면 되지 않나요? 하시는데 막상 열어보면 보형물 주변에 물이 차 있거나 보형물이 뼈를 눌러서 뼈가 침식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겉으로는 당연히 보형물에 가려져 있고 또 티가 안 나니까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안면 거상과 함께 이마 거상 수술을 하러 오셨다가 이런 보형물 문제까지 발견해서 함께 제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뻐지려고 했던 시술이 나중에는 꼭 해야 하는 수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수술을 위해서 꼭 지켜줘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녹는 실을 사용하세요. 효과가 조금 짧더라도 우리 몸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사라지는 실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영구적으로 간다는 말에 혹해서 금실이라든지 녹지 않는 실을 넣게 된다면 나중에 거상 수술할 때 그 실들을 일일이 제거하느라 수술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수술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녹는 실이라도 너무 자주 많이 넣지는 마세요. 녹는 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짧은 주기로 계속 조금씩 처질 때마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 실이 녹으면서 그 자리에 아무래도 흉터 조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당하면은 탄력에 도움이 되지만은 자주 반복된 실리프팅에 의해서 기엉켜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형물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보형물을 넣으면은 보형물을 제거할 때 뼈가 침식된 부분이 있고 또 보형물 사이사이 구멍에 뼈가 자라나서 뼈가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고 물이 고이고 염증 반응이 생겨서 보형물 제거 수술도 원해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형물 제거 수술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술은 꼭 필요한 만큼만 충분한 간격을 두고 미래 계획을 하면서 현명하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서우니까 이물질 제거만 먼저 하고 거상은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첫째, 바로 방위의 범위 때문입니다. 얼굴 전체를 이렇게 열어서 씻어내고 청소를 다 했는데 나중에 또 연다. 당연히 이제 열고 닫고가 반복이 되면서 또 흉터 조직 때문에 수술하는 시간도 걸리고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범위가 넓은 수술을 하면서 거상 수술을 함께 해주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바로 피부 처짐입니다. 이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 비게 되면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확 처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늘어진 스마스를 함께 당겨서 팽팽하게 펴주는 거상술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매끄러운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물질 제거와 리프팅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단순히 긁어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물질 제거 거상 수술은 일반 거상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기술이 또 필요한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정과 주의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 보존이 바로 생명입니다. 야매 필러나 녹지 않는 실들은 자기들끼리 우리 조직 안에서 뭉치면서 주변의 조직들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때 이걸 억지로 잡아 뜯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손상돼서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경과 혈관들을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착된 조직의 정교한 박리입니다. 이물질 부작용의 핵심은 피부와 안쪽 조직이 본드처럼 딱 둘러붙어 있는 유착입니다. 이 유착을 제대로 풀어주지 않고 당기기만 한다면 억지로 당긴 부위가 잡혀있는 부위와 당긴 부위가 경계가 나눠지면서 좀 보조개처럼 푹 패이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을 제대로 하려면 이물질로 인해 손상된 흉터 조직과 정상 피부층 사이를 아주 얇은 종이장 떼어내듯이 정교하게 분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가 자유로워지면서 매끄럽고 팽팽하게 당겨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스마스층 재건입니다. 거상에서 제일 좀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이물질이 스마스층을 파고들어서 근막 자체가 흐물흐물해지거나 망가진 경우가 간혹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당기겠다고 세게 당기기만 하면은 힘을 받기는커녕 툭 하고 찢어지거나 오히려 늘어지면서 수술한 것과 안 한 것의 결과가 차이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 흐물흐물해진 조직을 바로 당기지 않고요. 마치 낡은 옷에 구멍난 부분을 튼튼한 천으로 덧대서 기우듯이 기초를 튼튼하게 다시 세우고 나서 최대한 당겨주게 됩니다. 최대한의 리프팅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자극적으로 자료도 보여드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내 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시술을 받으셨든 의료진에게 숨기지 않고 본인이 받으셨던 수술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안전하게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면 거상은 단순히 겉피부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구조로 젊어지는, 되돌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상담실에서는 사소한 시술 이력 하나까지도 의료진과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